10번 풀이하겠습니다. 10번은 y는 루트 2x 그래프 위의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Q라고 할 때 지금 OQ랑 OP의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OQ의 선분의 길이를 식으로 나타내고 OP의 선분의 길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일단 OQ부터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까지가 T, 루트 2니까 여기 Q점의 좌표는 T, 0이거든요. 그래서 OQ의 길이는 T가 되는 겁니다. 뭐 얘는 간단하죠. 그 다음 OP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두 점 사이, 원점부터 P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는데 루트하고 T 빼기 0의 제곱, T제곱 더하기 여기에는 지금 루트 2t의 제곱인 거죠. 잘 써보시면 루트 t제곱 플러스 2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써보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OQ t분의 OP 루트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무한대로 보내고 있고 하니까 차수를 보셔야 되는데 밑에 1차고요. 여긴 루트의 제곱이니까 1차가 되는 거죠. 여기 뒤에 있는 2t는 별 소용없는 거고 결국에 앞에 개수만 보면 1분의 1이니까 이 값은 1로 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렵다고 지금 돼 있지만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식에다가 좌표를 조금 대입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것 정도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인데요. 연속인 점,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의 개수를 찾는 건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값을 개수를 A, 불연속인 x의 값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뭐 a 빼기 b를 구해라 이건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요. 연속이려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지 않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지금 일단 1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아서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불연속이기도 해요. 불연속까지 같이 볼까요? 여기는 불연속. 그 다음 2에서는 보시면 극한값은 존재해요. 근데 함수값이랑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죠. 그리고 3에서 보면 얘는 그냥 연속이고 극한값도 존재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불연속의 개수는 2개가 되고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의 개수는 하나가 되겠죠. 구간이 지금 0부터 4까지 그러니까 0하고 4는 포함하지 않고 그 안에서의 극한값과 연속인 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여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불연속은 하나, 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빼기 2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1입니다. 13번 볼게요. 연속을 통한 이제 미정계수 결정을 물어보는 건데 일단 지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끊겨 있을 법한 x는 3에서도 연속이어야 돼. 그러려면 그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제곱 플러스 x-10인데 얘가 마침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가 3으로 갈 때 x-3 x 플러스 4분의 x-3 그럼 약분까지 돼서 리미트 x가 3으로 가고 x 플러스 4만 남아서 결과적으로 7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이 7이에요. 극한값 7이에요. 근데 얘가 뭐랑 같아야 돼? 이게 바로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 그 얘기인 거고 함수값은 a니까 a는 7이어야겠죠. 자, 14번 문제도 우리 프린트에서 많은 연습을 했던 건데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래요. 그런데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보면 연속이 아닐 법한 숫자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fx는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합차공식이니까 풀어서 쓸게요. 이렇게 될 거고 분의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다. 근데 마침 분자가 또 약분이 되는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네요. 조립제법 사용하려고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놓으면 1, 1, 1, 4, 4, 3, 3,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x-2일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밑에다 정리하면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x 플러스 1분의 얘는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될 거고, 또 하면 결국엔 저 fx는 결과적으로는 얘인 겁니다. x 플러스 3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극한을 구할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지금 얘를 극한을 구한다고 했을 때 리미트 취해서 쭉 구하는 게 결국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니까 2랑 같아야 되고요. f1 역시 저기에다가 1 대입한 4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라는 값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fx를 막 정리했는데 결국에는 뭐 f-1과 f1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봤을 때 극한이 좀 쓰였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요. 15번 풀이하겠습니다. 15번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얘가 1이래. 그 말은 지금 x가 1로 가면 이 분모는 여기 때문에 0이 되거든요. 근데 분자도 0이 되잖아요. 근데 분자 역시 인수분해가 되는 애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한 다음에 처리를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4의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알아두시고, 합자 공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fx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두시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하면 x 플러스 1의 fx 분의 4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 그 값이 1이래요. 그럼 얘는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fx에서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분자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도 0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수렴하려면. 그래서 우리 1을 대입했을 때 이 f의 1분의 위에다가 대입하면 여기가 3이죠. 3, 4, 12. 즉 f1분의 6이 1이어야 돼. 따라서 f1의 값은 6이어야 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당연히 이게 나오겠지만, 여기서 좀 약간 의심스러운 친구들은 여기다 얘가 0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어디서 없어지냐면, 분자가 0이 아니고 얘가 수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얘도 0이 아닐 거야 해서 안심하고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좀 상당히 복잡하죠. 닫힌 구간에서 함수는 이렇게 끊겨 있고요. 0부터 3까지랑 3부터 5까지로 나눠져 있고, 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가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얘는 주기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주기함수. 주기가 몇이냐면 주기는 5예요. 그러니까 F0과 지금 뭐냐면 x에 0을 대입해보면 F0과 F5가 같다는 얘기예요. 0인 점에서라 5의 점, 그 다음 1의 점에서와 6의 점이 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5 단위로 그래프가 똑같은 게 나오는데 반복된다. 그래서 주기함수가 되는 거고, 실수집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러니까 끊긴 부분이 없다는 거고, 그것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림을 한번 살짝 볼게요. 이런 문제는 주기함수에다가 뭐 그림이 저렇게 구간으로 식을 명확하게 줬잖아요. 그럼 대충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x 플러스 2는 일단 명확하게 y절편이 2면서 기울기가 1이 내죠. 근데 그거를 0부터 3까지 모두 포함되게 이렇게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0부터 3까지. 그리고 3일 때 결과값은 5가 되겠죠, 대입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 얘가 중요한데 2차 함수고요. 그리고 꼭지점이 3,b로 떨어지죠. 3,b. 꼭지점이 3,b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요 3,가 꼭지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b가 엉뚱한데 요런 데 들어가 있으면 벌써 불연속이죠. 근데 얘는 함수가 어때야 돼? 연속이어야 돼. 그 얘기는 저 빨간 점이 얘를 싹 덮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3에서의 함수값이 밑에서는 없지만 위에서는 5로 존재하는데, 지금 요 두 번째 식에서의 극한값도 5로 가면 그냥 연속이 되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 덮어 씌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있으면 불연속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얘가 이제 움직이는데 어디까지냐면 5까지 움직이거든요. 5까지 움직이는데 어딘 부분에서는 얘는 함수값이 점이 찍혀야 돼. 근데 얘가 F0일 때 값이
여기 얼마냐면 2잖아요. f0일 때 값이 2인데 그 값이 어디랑 같아야 되냐면 주기함수라서 f5일 때도 2가 돼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f0일 때 5인 건 f0 더하기 5, 즉 f5에도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 점과 이 점이 같아야 된다는 거고, 다시 여기에서 뭐가 시작돼요? 저 직선이 똑같이 시작돼서 모양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를 잇는 곡선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뭐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뭐 지금 A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아래로 볼록이라고 칩시다.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밑에 그림은 여기가 뚫려 있지만 앞에 그림에서 막혀 있는 거라 결과적으로 막혀 있는 거고, 얘 뚫려 있고 이렇게 와서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는 마찬가지 막힌 데서 시작해서 여기는 어차피 막혀 있을 거고, 그림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또 막혀 있겠죠. 그리고 여기의 위치는 8이 될 거고 여기의 위치는 10이 될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그림이 계속 반대쪽에서도 반복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느낌의 그림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 어디 구하라고? f의 39의 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 보시면 f5, 10, 15, 5단위로 지금 커지고 있고 그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쭉쭉쭉 간다 칩시다. 20, 25, 35에 멈춰 있겠죠. 그 다음에 또 39까지 가겠죠. 39가 아니라 40까지. 그러면 이쪽으로 쭉 왔을 때 그림이 이 40을 향해서 왔을 때도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멈췄을 거야. 근데 39라는 건 40보다 한 칸 왼쪽이죠. 그럼 이 그림은 멀리서 찾을 거 없이 어디서 찾으면 돼? 5보다 한 칸 앞, 즉 4를 대입했을 때의 이 값이 바로 f의 39랑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5씩 증가해서 값이 같아요. 그림이 5씩 증가해서. 그러다가 f40까지도 같아. 근데 40보다 한 칸 적은 값이 f39잖아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모양이 저쪽에도 있을 거니까 5에서 한 칸 적은 값, 그 값이 f39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의 4가 얼마냐를 그대로 찾으면 되는데, 지금 당장 저 A, B가 안 구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설명이 엄청 길죠. 여기까지가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F39를 구하는 방법까지 찾아본 겁니다. 됐죠?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A, B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보시면 지금 실수 전체 연속이라서 여기에 3의 우극한과 3의 좌극한이 같아야 되고요. 5의 좌극한과 5의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연속이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그림으로 말했던 걸 이제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가 3인 구간을 보면요, 이거의 좌극한은 어디서 봐야 돼? 식을 보시면 3의 왼쪽이니까 위에다 봐야 돼. 그래서 좌극한 값은 x 플러스 2에다가 3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5가 되고요. 우극한 값은 밑에 식에다가 3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a의 x-3의 제곱 플러스 b에다가 3을 대입해야 되니까 우극한은 b가 돼요. 그럼 얘가 같아야 되잖아. b는 5여야겠죠. 그래야 꼭지점이 3,5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아까 여기에 이쪽에 안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요, x가 뭐일 때? 5일 때를 보는 거예요. x가 5일 때를 보면 이거의 좌극한은요, 5의 좌극한이니까 그냥 밑에 식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식 a의 x-3의 제곱에 b가 5인 거 알았으니까 대입하시고요. 이거에다가 5의 좌극한이니까 5를 대입해요. 그러면 4a 플러스 5가 됩니다. 그죠? 4a 플러스 5가 좌극한 값이고요.
그럼 우극한 값은 어디서 찾냐? 이게 좀 중요한데 우극한 값은 얘를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랑 똑같냐면 얘를 따라서 0으로 오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위의 함수 x 플러스 2를 가지고 x를 어디로 보내는 거랑 같냐면 0으로 보내는 거랑 같아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5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 거나 이쪽에서 0을 향해 오는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 식이. 그래서 저기다가 0을 대입하면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연속이려면 4a 플러스 5가 2가 돼야 되는 거고 4a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구해야 될 f의 4는요. 지금 x값이 여기 밑에 범위에 있으니까 밑에 식에 대입을 할 건데 a에 4분의 3 넣어주시고 x 대신에 4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5를 계산해 주시면 요걸 계산하면 4분의 17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뭐 주기함수도 있고 해서 이해하기가 마냥 쉽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주기함수를 조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또 여기 좌극한 우극한이 막 함수가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건데 막 5를 향해서 우극한을 와야 되는데 0을 향해서 우극한으로 오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설명을 들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도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16번도 중요하게 기억은 해두셔야 돼요. 이런 주기함수는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거든요. 꼭 연습해주기 바랍니다. 자, 17번 보면요. 17번도 난이도는 중짜리인데 이게 좀 보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잘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곱하기 gx가 마이너스 1이냐, 즉 극한값이 존재하냐의 물음일 수도 있고 그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냐까지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극한부터 살펴봐야 돼요. 좌우가 같은지부터.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부터 봐야죠. 1의 좌극한을 f에서 보면요. 1의 좌극한을 f에서 보면 1이에요. 곱하기 g의 1의 좌극한을 g에서 보면 쭉 따라서 1쪽으로 가다가 어디서 멈춰요? 마이너스 1에서 멈추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좌극한은 마이너스 1 맞습니다. 근데 우극한 한번 보시면 f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에요. 곱하기 g에서의 우극한은 1에서 멈추죠. 1이에요. 결과는 마이너스 1. 좌우 극한이 같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극한값 역시 마이너스 1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역번을 판단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조사해서 곱하면 곱하고 더하면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니은을 볼게요. 니은을 보면 연속인 걸 판단해야 되니까 좌, 우, 함이 같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번의 좌극한부터 보면 아까 봤지만 f의 좌극한은 1이었어요. 1 더하기 g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어서 0입니다. 우극한 보시면 아까 f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었고 g의 우극한은 1이었으니까 더해서 0 되는 거 맞아요. 함수값 보시면 f의 1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더하기 g의 1은 1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점 찍혀 있는 게 여기 1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값은 0. 좌우 함이 같으니까 연속이다. 판단하는 방법 기억하시고요. 디귿도 마찬가지 연속을 판단해야 되니까 좌우 함을 보셔야 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 줘야 될 건 x가 마이너스 1에서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세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향한 f의 좌극한은 이쪽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1이에요. 곱하기고요. g의 마이너스 1을 향한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 보시면 f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1이고요. 곱하기 g에서 마이너스 1로 오는 우극한은 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결국엔 1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 안 돼. 왜냐하면 극한값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뭐 함수값까지 한번 본다 치면 함수값은 f의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는 1이고요.
g의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또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좌우 함이 모두 같지 않으니까 얘는 연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에요. 그래서 17번 문제가 시험에서도 자주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는 그냥 정의로 가셔야 돼요. 극한값 물어보면 좌우, 연속 물어보면 좌우함을 다 따져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8번 문제는 최대최소 정리 관한 문제인데 최대최소 정리에서는 그래프 잘 그리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나와 있는데 둘 다 그려 보셔야죠. fx부터 그려보면 fx의 기본형은 x분의 8인데 이걸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으니까 뭐 짧게 그려보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3으로 옮겨졌고요. 여기가 양수였으니까 1사분면, 2사분면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근데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래. 그러면 여기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감소함수죠. 언제가 최대? 이때가 최대고 이때가 최소인 거죠. 근데 지금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x가 1일 때 대입해보면 4분의 8 해서 2가 바로 최소값이고요. 그게 a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무리함수인데 gx의 그림이에요. 기본형부터 보셔야죠. 기본형 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이에요. 유리함수의 키포인트는 점근선이고요. 무리함수의 키포인트는 시작점이라고 그랬어요. 얘 원래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0,0이었는데 걔가 마이너스 2,3으로 움직인 거죠. 그래프 보시면 마이너스 2,3 이쪽에서 점이 시작돼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x다 그런 얘기는 원래 루트 x를 y축 대칭한 거죠. 아예 x축 대칭한 거죠.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림은 이런 그림을 x축 대칭했으니까 그죠? x축, y축 원점이니까 x축 대칭했으면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애 시작을 마이너스 2,3에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근데 구간이 어디부터라고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러면 이때가 최대, 이때가 최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대값을 지금 물어본 거니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예요. 그러면 대입해보면 루트 안에는 0이 되고요. 그래서 최대값은 3인 거죠. 그리고 이 값이 바로 b예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5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은 뭐 최대최소 정리가 쓰인지도 모르게 우리 그냥 구간에서 최대최소 구하는 것처럼 그냥 구한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그래프 연습, 그래프 그리는 연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19번이에요. 19번은 다항함수 fx가 f0이 이렇고 f1은 이런데 방정식이 이 구간에서 실근을 갖도록 사이값 정리 얘기죠. 그러면 지금 f0 주어진 값과 f1 주어진 값을 곱했을 때 음수여야 그 안에 x축이 존재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실근이 존재할 거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f0을 지금 k 플러스 2라고 준 거고 f1은 k-3으로 줬으니까 이게 0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겠죠. 그럼 여기 포함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는요. 이런 게 선생님이 객관식으로 나오는 유형이다 라고 했죠. 뭐 10차 방정식이라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필요 없고요. 우리는 실근이 존재하려면 방금 봤듯이 이 구간의 양 끝값에 대한 함수값이 부호가 달라야 돼. 그래서 저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고 f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서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실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 따져보시면 결과적으로 답이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만 좀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니까 그냥 2의 10제곱 1024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게 f 마이너스 2 값이고요. f의 마이너스 1 값은 뭐 그냥 1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는 누가 봐도 양수고 얘는 누가 봐도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양수와 음수가 바뀌니까 그 사이에 실근이 반드시 존재할 거다. 그쵸?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얘가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요. 연속이라서 저 구간에서 실근이 존재하는 겁니다. 21번 보시면 얘도 대입을 해봐야겠죠? 대입을 해보면 분자가 0이 돼. 근데 수렴하는 게 0이 아니야. 그럼 분모도 0이겠지 해서 0분의 0 꼴이겠지 해서 푸는 거고요. 3a 플러스 b가 0,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a, 얘를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a로 묶어냈다 치고 x 마이너스 3분의 얘 분자를 유리화해야겠죠. x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뒤의 제곱 25 해놓고, 그럼 얘는 분모에 뭐가 있었을 거야?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16 플러스 5가 있었겠죠. 위에는 이미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a에 여기가 지금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9거든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 돼서 얘를 약분해요. 그래서 남은 건 얘가 되고요. 분자에서 남은 건 x 플러스 3만 남아요. 그럼 여기다 3을 대입하면 이미 여기서 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0a 분의 6, 걔가 5분의 3이래. 그럼 a는 얼마여야겠어요? a는 1이어야겠죠. 그러면 b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했습니다. 선생님이 물론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쓰기가 쓸 공간이 좀 그렇네요. 이 중간중간에 합차 공식 하나 빠져 있고요. 이 계산을 조금 그냥 암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해보시면 중간 과정도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22번도 보시면 뭐 그림이 조금 복잡하고 식도 내가 세워야 되고 해서 그렇지만 지금 x랑 y를 선분의 길이로 줬기 때문에 이 선분의 길이에 대한 식을 x가 지금 0의 우극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극한값이 구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y에 대한 길이를 어떻게 x로 바꿔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우선 지금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보이는데 얘가 접었다 핀 선이잖아요. 이쪽 PQ가 접었다 핀 선이니까 이 길이는 역시 y랑 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선을 한번 쭉 그어보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생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의 길이는 1일 거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린 지금 x와 y의 관련성을 잡아서 y는으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얘는 어차피 이만큼 전체가 y니까 여기도 전체가 y일 거고, 그럼 여기는 y-x가 되잖아요. 그래서 y랑 x를 관련 있게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빨갛게 보이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겁니다. 그럼 y제곱은 1제곱 플러스 y-x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얘를 한번 정리를 쭉 할게요. y제곱은 1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정리를 조금 더 하면 2xy는 y제곱 지워지고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럼 y만 남기고 넘기면 2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y는 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선 이쪽 삼각형을 볼 거야 라는 생각이 제일 어렵지만 뭐 그 생각하는 과정을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뭐 특별히 이게 감적인 부분인 것도 있고 해서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는 이게 최선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x랑 y랑 관련을 지어야 돼.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이 빗변과 이 밑변이 같으니까, 이 위의 변이 같으니까 그럼 y 빼기 x라고 이 길이를 잡아줄 수 있네 하면서 여기에 선이 생기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잡아 놓으면 얘를 가지고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이고요. x 곱하기 2x분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y로만 바꿔주면 뭐 너무 편합니다. 여기서 약분 딱딱 해버리고 그러면 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면 x가 0의 우극한이라고 굳이 잡아놓은 이유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수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2분의 x제곱 플러스 1이고 0 대입하면 2분의 1에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도 풀어봤지만 그림에서 어떻게든 식으로 만들어서 주어진 걸 식으로 만든 다음에 결과적으로 여기다 넣고
그럼 넣고 푸는 극한값은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선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쓰였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 문제인데요. 마찬가지 자주 보던 유형입니다. 그림이 끊겨 있고요. 여기는 그리고 새로운 함수는 그대로 다항함수고 fx 곱하기 gx가 3에서 연속이래요. 자, 그럼 떠올려야죠. 3에서 연속 그러면 좌우 함이 같아야 돼 해서 좌극한 우극한 뭐 이런 걸 구해야 돼. 그러면 f의 좌극한부터 구해 볼까요? f의 좌극한은 3의 왼쪽이니까 위의 식에다 대입해서 2가 나와야 되고, g의 좌극한은 여기에다 어차피 얘는 연속함수라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똑같을 거예요. 근데 3 대입해보면 3 플러스 a가 될 거고, 자, 우극한은요, f의 우극한은 밑에 식에다 대입해서 1입니다. 그리고 1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고요, 곱하기 마찬가지 여기도 1 대입하면 3 대입하면 3 플러스 a가 될 거고, 함수값은 지금 등호가 있는 곳에서 찾아야 되니까 1 곱하기 3 플러스 a가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같아야 되냐면 3 더하기 a랑 2에다가 3 더하기 a랑 같아야 돼요. 그럼 풀어보면 6 더하기 2a a 플러스 3 이거죠. 그럼 a 넘기면 a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인 거예요. 별거 아니죠? 연속이다 그러면 좌우 함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속 정의를 막 알려줄 때 좌우 함이 더 많이 쓰여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습관이 돼 있어야 이 문제를 봤을 때 좌우 함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4번 넘어갈게요. 24번 문제 유형을 보시면 어느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이러니까 사이값 정리가 쓰일 거고, 그럼 필요한 건 F1과 F2가 필요하겠죠. 여기 F1과 F2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방정식이 그냥 fx는 나온 게 아니라 새롭게 더 붙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 해봤어요. 근데 얘가 0에서 1도 있고 1에서 2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런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지금 fx만 보는 게 아니니까 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0의 값과 g1의 값이 곱한 게 음수여야 되고, g1의 값과 g2의 값을 곱한 게 음수여야 돼요. 그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g의 0부터 계산하면 f의 0 빼기 0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1이에요. g의 1의 값은 f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g의 2도 구해보면요, g의 2는 f의 2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8은 이렇게 되는 거고, f2가 13이니까 13 마이너스 12에서 1 됩니다. 다행히 뭐 식이 복잡하진 않네요. 그래서 g의 0, g의 1의 값을 계산해 보면 얘랑 얘의 곱이니까 그냥 얘예요. 근데 제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바꿔볼 거고, 이게 음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여야 되고요. g1과 g2의 계산도 보시면 그냥 1 곱하기 얘니까 똑같아요. a-3 a 플러스 2가 음수여야 돼. 결국엔 얘도 이거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결과의 답은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실근이 적어도 하나씩 존재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의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24번이 지금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까지 풀어봤는데, 물론 대단원은 중단원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건데 여러분들 반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